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융단폭격,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융단폭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군 원로들을 초청해서 함께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대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표정도 밝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별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내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햇볕 정책의 후손들인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마저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그냥 올려라 그러면 추경 예산도 해준다고 하지 않느냐, 중재안을 낼 만큼 지금 민주평화당까지도 지금 국방부 장관을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당의 공격이 들어가니까 마지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군 원로들을 불러서 점심 식사를 한 겁니다. 반성문도 썼습니다. 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가 싶은 단어들도 몇 개 보였습니다. 낯뜨거운 반성문입니다. 진작 잘하지. 평양 가서 9.19 남북 군사 합의하고 하니까 지금 군이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군 기강 해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바로 옆에는 국방부 장관이 앉아 있는데도 핀잔을 준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최근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태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는 데 대해 국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책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그래도 일종의 사과를 한 셈입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성을 가지려면 후속 조처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라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발생한 허위 자수 사건, 군 기강 회의가 한두 해가 아닙니다. 하늘도 뚫렸다. 하늘에 비행물체가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 군은 새떼라고 합니다. 새 박사, 윤무부 박사가 지금은 새떼들이 올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들은 군을 믿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군의 발표가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일부의 국민들은 믿지 못합니다. 북한 비행기가 온 게 아니야? 새떼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다 합니다. 술자리 한번 가보십시오. 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토대로 한다. 지난해 남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켰다. 판문점 비무장화를 포함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비핵화 대화의 우호적 환경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제가 낯뜨겁다는 말을 한 겁니다. 군은 정치적 행위나 외교적 행위와 관계없이 늘 군이어야 합니다. 늘 적을 분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강한 국방력을 토대로 평화도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우리 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예 알아서들 깁니다. 지금
심지어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의 대변인인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변인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이걸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국회에서 한 말입니다. 최근에는 6.25를 김일성이 남침했느냐를 묻는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4초, 8초 답변도 모르고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무슨 의도로 물으시는 겁니까? 군인이 정치하려고 합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튼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답지 않은 발언들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이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이야기하면서 한반도에서 평화 번영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남과 북은 물론 동북아 영내에 새로운 협력 질서가 창출되고 동아시아 공동번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 누가 모릅니까? 저 역시 평화 원합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북괴가 비핵화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김정은이 비핵화를 확실하게 한다면 우리가 경제 지원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김정은은 지금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핵은 만들지 않지만 지금 갖고 있는 핵은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미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에 취임한 3주년 행사에서 최룡해, 2인자 최룡해가 김정은이 이룬 최고의 성과 중 하나로 핵의 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은 지금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눈치만 봅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자,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기본 목표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자주국방을 이야기합니다.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뒤에는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자주국방, 우리가 하겠다. 미군은 필요 없다. 미군은 철수하라. 한미연합훈련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이라면 오해를 받을 만합니다. 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자유를 지켜줬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데는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만의 힘으로 자주국방할 수 있다면 미국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엄청난 국방비를 투입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핵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주국방을 하겠다고요. 자, 우리도 핵을 개발하든지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가져오면 모르지만 지금 자주국방이라는 이 구호는 왠지 허황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공포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쪽은 핵무기가 있는데 우리는 핵무기도 없이 말로만 자주국방, 대등한 관계가 됐다. 평화시대가 왔다. 김정은을 어떻게 믿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말 속에는 김정은은 선의를 가진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북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들이 금강산 관광을 온 박광장 씨를 총으로 쏴 죽이고 사과 한번 했습니까? 천안함, 연평해전 사과 한번 했습니까? 외교는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달릴 일이 아닙니다. 모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군 원로들을 초청해서 식사한 것은 대단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답지 않게 필요한 말도 일부 했습니다. 반성문도 썼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는 이런 허무한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자, 오늘 간담회에는 김진호 제한군인회 회장, 유삼남 성우회 회장, 이영계 육사 총동창회 회장 등등이 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자리는 좀 더 가지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 국민의 압박이 만든 자리로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경국 국방장관은 빨리 해임시키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윤관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